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요, 부산 해운대구이거든요. 여기가 13억 2천만 원에서 한 방에 6억 5천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는 곳이 있어서 찾아왔고요. 해운대의 경우는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신도시의 경우는요, 아파트라는 그런 주거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인프라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이제 부자 동네들은요, 상권이나 관광지가 먼저 형성이 되고 나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제 주거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가격이 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오늘 임장 코스는요, 해운대 자이에서 시작을 해서 동백섬까지, 그리고 두 번째 편에서는요, 해운대에서 LCT를 지나서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산이 많아서 그런지 건물들이 보면요, 이렇게 좀 계단식이 많이 있어요. 이게 조금 특징이네요. 여기가 해운대 자이 2차입니다. 좀 특징이 이렇게 언덕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산인지 모르겠지만은 올라가야지 건물들이 계속 이렇게 계단처럼 다 만들어져 있고요. 2018년 1월 입주했고 813세대입니다. 위치는 백스코역 2호선과 동해선이었나? 네, 맞닿아 있어서요. 맞닿아 있고요. 또 도로를 따라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서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의 이제 핵심 아파트인데요. 110 B타입 보면은 2022년 5월에 13억 2천만 원에서 이번 달에 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직거래예요. 제가 올 초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이제 증여가 늘어난다고 했었죠. 제가 2008년 증권사 다닐 때 경험을 해봤던 거고요. 최근에 뭐 한 8억 얼마대 거래가 되니까 바로 6억 5천만 원에 직거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증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게 정말 몇 달 만에 51%나 하락을 하는 그런 가격 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하나 봤는데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아파트를 짓잖아요. 여기는 높낮이 때문인지 옆으로 길게 아파트들이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파트 높이에 맞춰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길이 나오죠. 바로 도로가 나오죠. 같은 도로를 공유하고 있는 해운대 자이 1차입니다. 2013년 2월 입주를 했고요. 935세대예요. 학교하고 바로 붙어 있어서 입지는 더 좋은데 좀 구축에 가까워지고 있죠. 전용 면적 84 C타입 보면요, 2021년 11월에 12억 3천만 원에서 2022년 11월에 8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35%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드문드문 거래는 되고 있어요. 계속 보여드리겠지만은 30년이 넘는 구축도 호가는 여전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길을 건너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해운대 우동의 장점은요, 해운대와 동백섬이라는 그런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백스코와 시립미술관이라는 또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즉 소비하는 인구와 거주하는 인구가 만날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또 백스코 뒤편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있어서 소비하기도 편하게 되고요. 결국 주거, 상업, 관광, 또 소득과 소비까지 균형이 잡혀 있는 곳 같은데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구축 아파트를 볼 건데요. 가격은 아마 놀라실 거예요. 동부 올림픽 타운으로요, 1999년 9월 입주를 했고요. 1680세대입니다. 전용 면적 84 타입 기준으로 2019년 11월에 3억 5천만 원에서 2022년 6월에 10억 8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2년도 안 돼서 200%나 상승을 했다가 2022년 11월에 7억 2,500만 원으로 33%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10억 원대 거래가 생겼고 호가는 8억 원대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대구랑 다른 점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가 아파트 단지 안에 버거킹이 있어요. 대구에서 버거킹, 스타벅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 대로변이라든지 도로를 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형적인 그냥 주택가거든요. 그런데 주택가 안에 버거킹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소비력이 뛰어나다라는 거고 거주 인구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대우 마리나 3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처 아파트들이 전부 다 마리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요트행기장 잠깐 갔다 왔죠. 그래서 아마 요트행기장 근처에 있어가지고 마리나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일단 바닷가하고도 가깝고 또 여기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부산에서 아파트가 바닷가나 산에 있었는데 여기는 땅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평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한 20년 된 구축이지만은 그래도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1994년 10월에 입주를 했고요. 750세대입니다. 전용 면적 8사 기준으로 2010년 10월 11억 8천만원에서 현재 호가 8억 9천만원으로 25%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해운대 아파트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30년 된 아파트의 가격이요 8억 원, 9억 원대라는 거예요. 아파트가 구축인데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2020년 이전에 거래를 했고 최근에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죠. 그럼 고점에 사는 사람들은 물량이 나올 수는 있어도요, 2020년 이전에 샀던 그 실거주자들은 여전히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 최근 금리 인상, 부동산 하락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2020년 이전 가격보다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서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지금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경남 마리나입니다. 1996년 9월 입주를 한 30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로요. 624세대예요. 여기도 전용 면적 84제곱 기준으로 시세를 보면요, 2021년 3월에 17억에 거래가 되었고 그 뒤에 거래가 없죠. 현재 호가가 13억으로 한 4억 원가량 하락을 해서 그때 매수하신 분은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요, 나머지 249세대들은 10억 원 이하에서 거래가 되었죠. 30년 다 된 구축인데 호가가 13억으로 버티고 있어요. 근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 평지에 있다는 점, 그리고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가지고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은 13억에서 호가를 버티고 있고요. 또 매수자분들은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이게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번지는 겁니다. 이제 앞에 뭐 자이하고 아이파크하고 아파트 보이실 건데요. 저기가 마린시티입니다. 이제 해운대에 있는 마린시티 새로운 부천을 보러 가겠습니다. 마린시티 자이입니다. 자, 여기가 금액적으로 지난 거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는 곳으로 기사가 났는데, 지난 거래 대비 하락을 했는 아파트입니다. 2019년 10월 입주를 했고요. 258세대예요. 전용 면적 84 B타입 기준으로 보면요, 2021년 8월 18억 3천만원에서 2022년 11월 12억 8천만원으로 30% 하락을 했습니다. 집에서 바다가 보이는 뷰에 바로 앞에 해원초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는 마린시티라고 해서 신도시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펜타시티의 모습은요, 동백섬에서 봐야 됩니다. 안에서 봤을 때는 전혀 특색이 없었는데 지금 동백섬에서 이 펜타시티를 바라보니까요, 하나의 정말 그림처럼 펼쳐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린시티 안에 있는 두산 위브더 제니스입니다. 2011년 11월에 입주를 했고요. 1788세대요. 세대수가 많은 182타입 기준으로 거래는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15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빌딩 숲이라고 이야기하죠. 두산 위브가 가장 높은 게 80층이고요. 주변에 아파트들이 기본적으로 한 40층에서 70층까지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요, 바다가 보이는데 마린시티를 좀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마린시티 해운대 영화의 거리인데요. 제가 보통 아파트를 보여드리면서 그 상가나 골목, 길도 이제 같이 보여드리는데 부산은 특색이 없어요. 하물며 지금 마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 쪽에는 상가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래서 뭐 보여드릴 게 별로 없고, 지금 여기 영화의 거리? 여기 오니까 그나마 좀 관광지처럼 이렇게 꾸며놨는, 여기가 뭐 바다 쪽에 달이 보이고요. 광안대교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좀 특색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분명히 마린시티에서 건물은 뭐 70층, 80층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는데 상권은 잘 모르겠어요. 상가가 특색 있는 상가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다 뷰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건데, 옛날에 우리는 그 산이라든지 이렇게 높은 곳에 자연적인 높이를 이용해서 멀리 볼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70층, 80층씩 아파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이제 건설되었죠. 그래서 고층이면 고층일수록 더 좋은 뷰를 볼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동백섬에 왔는데요. 제가 20년 전에 군생활을 했던 곳이 여기요. 여기 원래 막사가 있었고 취사장 있었는 곳인데 지금 다 밀어버리고 체육시설 들어오고 관측소 있던 곳이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장 해안포였나? 근데 여기 연명장이 없어가지고요. 저희는 아침에 구보를 동백섬 한 바퀴 돌거나 아니면 해운대 백사장 구보 있었어요. 네, 좋았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 부산 해운대 우동 1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물건이 나오고 있는데 직거래일 확률이 높고요. 또 호가는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은 거래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다음번 부동산 상승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L자형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입지는 바닷가 뷰, 뭐 해운대, 동백섬 등의 관광지,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또 롯데백화점 등의 상업지, 그리고 마린시티라는 신도시가 만나면서요, 서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해운대 1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또 달맞이 고에 가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